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인, 네, 59회차 2월 9일 에피소드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밀려서 2월 10일 일요일이 됐네요. 2월 9일 토요일 날 하는 59회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논스랑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음, 굉장히 비슷한데요. 저기 오늘은 사실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 뒤에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는 컨트리뷰터나 혹은 그 리서처 엔지니어 과학자분들이 오늘은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지금 몇 시간째 저 뒤에서 엉덩이를 안 뛰시고 그래서 코딩할 때 바짝 붙어서 코딩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끄르릉님 안녕하세요. 자승우님 안녕하세요. 네, 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하락장 끝이지 아닐지는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이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길면 한 2년? 2년이나 사실 몇몇 사태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이 하락장에서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야금야금 인물 작업은 다 되고 있어서 네, 전 타이밍은 저하고 정말 안 맞아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나름 타임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쏟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K주다님 안녕하세요. 항상 그렇듯이 쇼는 매우 솔직합니다.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임산부 여러분은, 심신이 약하신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시작에 앞서서 댓글과 참석 어제 쇼에 참석을 해주신 개뱅이 김정준님, 네, 황일em님, 피워가원님, 다시 파크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좀 약간 특별한 게 제가 아래 보면 프로에라의 Like Water라는 곡의 링크를 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대학 시절 때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노래 중에서 하나인데요. 이게 약간 저 혼자서 2010 거의 사실 제 혼자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2010 대학 때도 많은 경우에 혼자서 춤을 추면서 실력 쌓아야 됐고, 통역장교 시험 준비할 때도 혼자서 공부할 때도 막 다른 사람들 다 데이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말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한데 혼자서 했던 기억도 나고, 공부 때도 이제 외딴 곳에 떨어져 있어서 혼자서 뭐를 많이 한다는 생각도 나고, 오늘도 사실 친구랑 저녁을 먹고 그 친구는 이제 쉬러 가거나 뭐 주말을 즐기러 갔는데 또 와서 혼자서 컨텐츠 붙잡고 블록체인 백서, 암호화폐 백서 보고 있으니까 혼자서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전략 지수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직 세상은 여러분을 위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되게 근사하신 모습으로 세상을 놀래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저희 스타트업이나 저가 그런 날이 오기를 믿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 들으면서 좀 릴렉스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파크님, 케이주다님, 김정준님 안녕하세요. 네, 김지영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멀고 험한 블록체인 전문가와 논스 최대 장점입니다. 이도님 안녕하세요. 배고파서 김치찌개 데우신다고 김지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뭐 암호화폐 이것저것이나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실히 그런 질문들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일날 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챌린지 2019년도를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저희
그 토요일 날마다 저희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스터디 그룹 하는 친구들이 그 거기에서 가치평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이런저런 데이터 분석한 거를 가지고 참석도 해서 저도 되게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저는 약간 연사에서 그걸 참석 못하는데 이 친구는 참석할 수 있어서 좀 유의미한 그런 게 나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 하루의 제 퍼포먼스를 점수를 매기자면 3점입니다. 3점. 5점 만점에 3점. 어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내일까지는, 사실 오늘이죠. 오늘 일요일까지는 컨텐츠가 나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된 것 같고 런칭이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냐 이러면, 이게 민물물 관련된 컨텐츠를 다루다 보니까 이게 진짜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일단 저는 블록체인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오래 해봤자 10년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10년 하신 분들은 전문가겠죠. 여기 진짜 빠져서 하시는 분들 다 전문가인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해리포터 캐릭터들을 리서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해리포터 캐릭터에 대한 정보도 찾고, 이 캐릭터들의 관계가 맞는가도 찾아보고, 여기에 나오는 그런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는가, 이런 거를 막 제가 좀 찾아보고 있어서 오늘도 약간 내가 왜 해리포터 관련된 내용을 찾고 있지,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너무 재밌는 분야가 맞는데 진짜 막 앞뒤가,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다양해요. 막 어느 날은 이거 하다가 다른 날은 완전히 다른 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차승님 웃으시는데, 네, 해리포터에서 볼드모트의 관계와 그 투명 망토를 만든 페버렐이 도대체 그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막 찾아봐야 돼서 네, 의도치 않게 이 컨텐츠에서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의도치 않게 해리포터 리서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좀 어이가 없는데, 네. 오늘 아침은,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은 항상 그러듯이 이제 크립토 터틀즈 스터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눈숙자이신 그 이더리움 연구회 전정호님께서 그 저희에게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비트코인을 막 깊게 공부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 몇몇 가지 신선한 인사이트는 있어도 약간 복습하는 게 있었는데, 확실히 이게 계속 매일매일 접할 때 그때 신선함과 지금은 이제 신선함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일반인이 이거를 이해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공감대 형성이 이제 일반인과 되기 시작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게 진짜 사람들한테 당연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봤을 때 처음 딱 접한다고 하면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야 되고, 메타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가. 네, 그게 막 진짜 막 이해가, 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힘든데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저도 이번에 민물민물 도대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차승우님 같이 스터디를 하시니까 저렇게 웃으시는데, 진짜 막 해리포터를 나무 위키를 통해서 읽지를 않나. 저 한 4권인가까지 읽고 나머지는 안 읽어서, 네, 그래서 네, 나무 위키를 통해서 읽다 보면 막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파헤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적절한 이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가라고 제 자신을 말하기에는 험한 것 같고, 오늘은 또 어쩌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 달 전인가? 에피센터를
라고 유명한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 5년간 지금 인터뷰를 매주 하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친구들인데, 대부분 다 코스모스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 아니면 코스모스 밸리데이터 하는 친구들인데, 진짜 5년간 매일 인터뷰를 한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먼저는 그 꾸준함과 그런 거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막 하이라이트를 얘기하는데, 진짜 그 중앙은행의 거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제학자분도 모셔놓고 인터뷰도 해봤고, 뭐 브랜드 나이크 모시고 인터뷰도 해봤고, 뭐 진짜 뭐 자바스크립트의 아버지이면서 모질라의 창시자인 브랜드 나이크 아저씨 모셔놓고 인터뷰도 해봤고, 거기 보면 막 글렌 웨일 경제학자 모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 그냥 이게 멀고 험한 길이라는 거는 컨텐츠를 만들 때 저는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한글로 만들어야 되나, 한국어로 만들어야 되나, 영어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는 건 일단 영어로 하고, 사실 글 적는 것도 영어가 더 편하고, 어떤 거를 논리적인 거를 전개를 할 때는 사실 영어로 하는 게 다 편한데, 어차피 컨텐츠 만들 거면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럼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는 아니다, 한국에 뭔가 유니크한 가치가 있고, 영어로 만든 컨텐츠는 사실 블록체인 관련된 컨텐츠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코워킹 콜리빙 커뮤니티 관련된 컨텐츠가, 뭐 그게 글이 됐던 팟캐스트가 됐던,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변수가 막 누가 봤을 때는 탄탄대로 되게 이렇게 쭉 가면 당신은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중간에서 저도 제 자신을 찾다 보니까 삽질도 많이 하고 어왕장도 많이 하고, 창업을 한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변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피센터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팟캐스트 하는 지난 5년 동안 블록체인 접하고 이에 대해서 알게 된 지난 5년 동안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고. 근데 저도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정확히 한 달 정도가 되면 블록체이너스 스튜디오 디센트를 시작한 지, 정확히 이 여정을 걷기 시작한 지 정확히 2년 차가 되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더 성실하게 살아서 뭐 3년 차가 됐을 때는 더 많이 배웠다고, 더 재밌었다고, 더 많이 성장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논스의 최대 장점, 이제 논스에서 어제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이 친구는 뭐 논스라고 불화가 있어서 나간 건 아니고요, 본인이 약간 자신을 찾고 싶고 좀 디지털 노마드 라이프를 살고 싶어서 태국으로 이제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다 이제 송년이 아니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그런 파티를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왜 논스가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논스의 최대 장점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이게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초연계된, 이 디지털로는 초연계되어 있지만 혼자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그나마 그렇지 않게 외로움을 덜 느끼고 사람들과 같이 있게 해줘서, 그게 논스의 최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창업과 블록체인은 여러분 미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미친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접하신 분들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뉴욕에서 금융권에서 일하시던 분이었고, 이분이 2011년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시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화번호를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이 전화번호에 아무 때나 연락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보이스메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누가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 사람이 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더라도 되게 이제 금융권에 계시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썩 막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는 전혀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비트코인 사브러치를 오프라인으로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주변에 이제 기관 투자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2012년도에 2년도 총가에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이 비트코인을 판 친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애당초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기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던 그분이 너무 부끄러웠대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발표를 2012년도에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냐 이제 꺼져라 무슨 이렇게 뭐 얘가 마약을 했던지 뭐 술을 마셨던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 비트코인이란 거를 믿으면서 무슨 와서 꿈을 파는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 시간을 낭비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대요. 근데 2013년이 됐어요. 이제 13년이 되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분이 말씀하신 게 2012년도에 자기 기관 투자자 친구들에게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발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게 자기의 최대 부끄러운 순간이면서 2013년이 됐을 때는 그게 180도 돌아서 그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막 전화를 하면서 야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 스토리들을 들으면서 아 업계에서 일하는 게 진짜 고독할 때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위에서 끄르릉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그 언제 언제 하락장 끝나는지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락장 끝 안 나. 아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나는 거는 다시 친구들이 본인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실 때 그때 하락장이 끝났다는 거는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2011년 뭐 2011년에 들어가셨던 분들 중에서 2011년에서 13년 딱 넘어가면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좀 잠잠했다가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사람들이 또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금 또다시 잠잠한데 아마도 그런 일이 다시 반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네, 에릭균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다시 박님 논스 매거진 감사합니다. 네, LTC님 안녕하세요. 저도 LTC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네, 라이트코인과 빔이 합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되게 기쁩니다. 메이스 고영환님 오늘부로 상승장이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제 친구들 중에서 누가 이게 약간 비트가 확 떨어지기 전에 좀 약간 마지막으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포트폴리오 재분배만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냥 알고리즘 하는 친구들 하고 그 다음에 뭐 엄청나게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게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할 때는 조금씩 넣어보고 되게 안전하게 투자를 합니다. 네, 에릭윤님께서 비트 사도 되나요? 그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문은 그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자 이걸 좀 뒤로 돌려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지금 이 주제는 창업과 블록체인의 미친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블록체인이 미친 길인지에 대해서 그린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벤처 캐피털 VC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서 저 비트코인 백서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해 주실래요? 라고 이메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라면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2009년도라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비트코인 플로드를 돌리지 않으면 지갑이 없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도 되나요? 이거 물어보시면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을 아시면 그 다음에 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린 같은 경우는 지갑이 딱 옛날에 MS 도스 같이 터미널로 구현하는 지갑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2009년도, 2010년도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딱 이런 기분이었을 거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래소를 통해서 사도 그거를 출금을 해서 내가 보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그린이 최대 14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금 4불인데 전 좀 더 많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질리님 맞아요. 그린은 CLI로 지갑을 돌려야 돼서 괴로움과 불편함의 끝판을 보고 싶으시다면 네, 그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진짜 암호화폐 투자하는 거는 미친 길입니다. 그냥 잃어도 되는 만큼 그게 뭐 그린이 됐던 빔이 됐건 뭐 최신 프로토콜이 됐던 이제 프라이빗 세일 끝나는 애들 또 성장될 거잖아요. 뭐가 됐던 그냥 잃으실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시고 어차피 뭐 투자 그 철학 자체가 막 바뀌고 사람들마다 바뀌고 있는데 진짜 10년 20년 앞에 보시고 그냥 난 이거 사겠다 전재산 털어놓는 거 아니고 그냥 나는 잃어도 되는 만큼 사고 대신 나머지는 나는 암호화폐로 내가 하는 일에서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겠다 혹은 뭐 내가 월급을 KRW 체결을 해서 조금씩 암호화폐로 사겠다라고 말하는 그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K주다님께서 냉정하게 알트코인의 몇 퍼센트 생존할래 보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마 저도 수치 막 봤는데 탑 20, 탑 30 빼고는 다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냉정하게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그냥 스타트업 측면에서도 뭐 2%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토큰들의 2%가 사라져야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하나는 유동성 확보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으로 봐도 이 시가총액이 10억, 100억이 안 되는데 얘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거를 파는 사람은 어디 있고 사는 사람은 어디 있길래 어디서 물량이 나왔길래 그런 걸 사고 팔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슈아 H님이 네, 조슈아 H님 답변하기 전에 이질리님께서 그린 사시면 안 됩니다. 채굴 하셔야 돼요. 그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채굴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똑같아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이 친구가 어제도 GPU로 채굴하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시 파워가 거의 뭐 모네로 수준으로 점프를 나오자마자 뭐 몇 주 만에 모네로 수준으로 점프했기 때문에 GPU 많이 돌려도 힘든데 이번에 그 세파이어 라데온 570 해가지고 16GB 램 달린 GPU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그린 채굴해야 되는 커쿠 사이클 자체가 램이 엄청 많이 필요해서 좀 그런 좀 특화된 램이 빵빵한 그런 GPU로 채굴을 하면 될 텐데 혹시 이 채굴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땡글 커뮤니티가 그린 때문에 다시 활성화가 됐는지는 다시 불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채굴을 하시거나 이거를 뭐 보상을 받으시거나 그러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이 그린을 사신다면 이거를 보관하는 방법을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파크님 시청자 맞나요? 다행이네요. 네, 조슈아 H님 답변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저평가 됐다고 지금 너무 펌핑이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윈블윈블 프로토콜 쪽으로 다 요즘에 그냥 푹 빠져 있습니다. 그린과 빔이 너무 재밌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구나도 있고 이것에
사실 막 빔과 그린, 전 사실 그린이 좀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각각 어, 발행량에 따라서 돈에 대해서 돈이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는가에 대해서 각각의 이론도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저는 프라이버시를 워낙 좋아해서 이전에 막 다크코인 이렇게 해봤지만, 사실 이번에 지캐시를 봐도 지캐시 블록 익스플로어 들어가면 그 실드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그 익명성으로 보내는 트랜잭션이 얼마나 되는지가 보이는데, 진짜 뭐 10%도 안 돼요. 그런 트랜잭션 수 자체가, 그 GK 스나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이 쉽사리 생성해서 막 보내지도 않고 해서, 어, GKC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링 시그니처, 링 시티라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막 거래소로는 보낼 수 있지만, 거래소 말고 진짜 내가 A에서부터 B로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익명성을 보장을 하는 어, 그린이나 빔이 훨씬 더 좋고요. 그것도 그린이 좀 더 좀 더 타이중화돼 있어서 좋고, 사실 빔도 나쁘진 않고 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좀 올가닉한 거를 유기적인 거를 좋아해서 그런 게 있고, 음, 네. 오늘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뭐 누구는 막 찰리리가 라이트코인이랑 빔 합작 얘기하고 난 다음에 라이트코인이 리딩하는 펌핑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나중에 나중에 빔이나 민블민블 임플리멘테이션 하나가 활성화되고 뭔가 아토믹 스왑이 가능하다면, 진짜 각종 체인에서 그 완전 익명성을 보장하는 민블민블 체인을 옮겼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다른 체인으로 돌려받는 그런 형식으로 아토믹 스왑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소님께서 그린 채굴 이제 어렵네요 하셨는데, 그거는 뭐 들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GPU 시대여서 아직 그린 AC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는 않은데, 근데 채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명심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창업과 블록체인은 미친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낮은 확률로 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고, 진짜 막 저희도 친구들 다 어디 갔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남들하고 진짜 다른 삶을 살잖아요. 남들 놀고 있을 때 일해야 되고, 음, 네트워킹 행사 논답시고 네트워킹 행사 다녀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사람들 만나면서 그게 또다시 일로 이어지고, 하기 싫어도 안 하면 내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힘든 길인데, 논스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창업과 블록체인 둘 다 힘든 길인데, 이런 힘든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어,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이 논스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가 고민 상담 요청을 해서 고민 상담 하다가 한 4시에 잤어요. 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도 창업하면서 모르고 복잡한 거 있으면 주변 친구들한테 의지를 할 수 있고, 이 친구도 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안 다니다가 회사에 들어간 친구인데, 어, 참고로 이 친구의 부모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부모님 어, 네, 그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걱정이, 회사를 다니거나 창업을 하거나 다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옆에서 조언이 가장 좋겠지만, 조언과 멘토가 가장 좋겠지만, 멘토는 알아서 찾으면 되고, 옆에 친구가 격려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는 모습은, 그런 거는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에릭 유님과 소님께서 논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동영상 설명 아랫부분에 그 논스 블록체인 선지 논스 입주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논스.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께서 등록을 하시고 그 투어를 입주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봐서 들어오시면 딱 좋습니다. 헤이주다님께서 예전에 리플에 대해 심도 있게 강의해 주신 게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 리플사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에 대해서는 네, 몇 가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인털레저는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털레저는 확실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플사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좀 비전문가 같은 행동? 리플 코인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 트위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서로 막 트위터로라고 하지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리플 CEO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해요. 그 부분이 약간 이상한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리서치한 것 중에서 하나가 해외 송금에 대한 리서치를 했는데 리플이 성공하기 전에 조건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리플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XRP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거는 일단 옆으로 미루고요. 저는 꼭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그렇게 생각은 안 하니까 뭐 그거는 옆으로 미룬다 하더라도 리플이 이루고자 하는 해외 송금을 할 때 해외 송금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해요. 첫 번째 방식은 그 비트코인을 중간에 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끼는 이유는 이게 유동성이 가장 좋아서 그런 한 뭐 아브라나 그런 어플들 앱으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해외 송금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필리핀에 송금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지금은 다 높은 수수료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은행 대 은행 간 트랜스퍼 그러니까 P2P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은행 대 은행인데 거기 사이에서 이제 은행들이 뭐 이렇게 5개인가 6개가 있고 이 중앙에 3개인가 4개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송금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리플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페인 포인트를 도와주고 스위프트가 하지 못했던 뭐 메시지가 본래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쌍방향으로 보내게 한다던가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넣어서 리플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네트워크 효과. 일단 스위프트 내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과 리플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이 리플이 이제 은행이 몇 천 개 되는가요? 뭐 1000개는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스위프트는 몇십만 개 은행이 다 가입을 해져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도 이제 블록체인을 쓰면서 자기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비효율적인 체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체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지는 이 체제에서는 분명히 이 비효율성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차지하는 이익을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체들은 대부분 경우 자기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리플사가 와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영업을 엄청 잘 뛰어야지만 아니면 진짜 이 비효율적인 시스템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주체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자기가 판을 다시 짜야 되는 리플사 시스템을 쓰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 그런 전략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리플의 행보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얘네가 어떻게 접근했는가 지금은 큰 물음표고요. 제가 리플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좀 나이브 이런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너무 순진했던 것 같은데 해외 송금이 불가능한 이유 중에서 하나는 이게 뭔가 핸드폰 있으면 해외 송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핸드폰이 있을 것 같은데 옆 나라에 일본만 가도
걔네가 디지털 화폐를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이거는 디지털화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진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위페이나 질푸바와 알리페이를 통해 가지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그 블록체인에 쓰던가 디지털 솔루션 중에서 하나로 블록체인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송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은행이 됐건 뭐가 됐건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은행들이 주로 쓰는 이렇게 국가들이 있으면 그 구간들 중에서 수수료가 싼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쉽게 확보되는 구간. 그게 뭐 달러를 일본 옌으로 바꾸는 그런 구간들은 유동성 확보가 되게 쉽고 수수료 자체가 스위프트망에 써도 낮는데, 이제 힘든 구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짐바브웨 돈을 뭐 태국 돈으로 바꾼다 이런 게 비싸고, 그리고 막 의외로 막 아일랜드 돈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유럽 국가인데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그 구간 자체가 되게 비싸서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디지털로 빨리 자기 시스템을 전부 다 디지털로 옮기지 않는 이상, 디지털로 옮기지 않았는데 블록체인을 쓰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첫 번째 이루어진 단계고, 그게 이루어진 단계에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자고 했을 때 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어야 되냐고 선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블록체인 방법들 중에서 리플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가, 그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사에 대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이질리님께서 룬스 게스트 요금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게스트 요금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코워킹 쓰시는 거 게스트 요금제는 저희는 그거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국내가 됐던 국외가 됐던. 그래서 게스트 요금제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앞님께서 그린 얘기 끝났나요?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물어보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그린 얘기를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된 영상을 만들겠지만, 만약 그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민블 그린 빔에 대해서는 최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서서히 그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다른 때 풀어야 돼서 한 1, 2주에 걸쳐서 풀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매력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린과 빔이, 민블 자체가 과거에는 저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거고, 참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저도 막 첫 비트코인을 산 게 2016년 6월 1일인데 그거 이후 2개월, 3개월 이후에 사실 그 톰 엘비스 제도소가 비트코인 리서치 그 IRC 챗에 민물물 백서를 텍스트 파일이죠. 그걸 던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접했을 그때부터 이게 민물 작업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 저도 2017년도에 처음 들었는데 참 조용하던 게 진짜 3년에 걸쳐서 되게 사람들한테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린에 대해서 추가적인 네. 네, 그린은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냥 익명성, 확장성, 이 두 가지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과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배하겠다. 네, 그게 좋습니다.
차승은님께서 혹든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하죠. 왜냐면 지난주 기준으로 한 일주일에 300% 가격 점프한 게 없으니까. 네. 어 손님께서 그린 GPU 많이 좋아요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GPU가 좋은 거보다는 그 아식 저항 애들, 그러니까 이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식 저항 커쿠 사이클을 쓰기 때문에 VRAM 자체가 많아야 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세파이어 RX 570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고 살펴봤는데, 와, 그린을 위해서 GPU를 만들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는데, 이 커쿠 사이클이 뭐 새로운 아식 저항성 최고로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8기가로 부족해요. 제가 알기로는 14, 15기가, 11기가? 그런데 8기가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린에 대해서 그냥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 대해서 재미있는 점 중에서 채굴에 대해서 배우는 건 땡글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린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점 중에서 하나는 얘네가 시장에서 자기 스스로 어떤 포지션을 잡았는지가 진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플레이션 화폐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이랑 지켓이 같이 그 최고유대 최대 양이 다 정해져 있는 화폐들이 있는데, 뭐 비트코인은 익명성은 없지만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지켓이는 또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포지셔닝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디플레이션 화폐가 가장 좋은 화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으로 해놓고 뭔가 가장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모델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그 결과를 이렇게 열어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10년 만에 거의 80%가 다 채굴이 됐어요. 맞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처음에 되게 급격히 높았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바뀌는 그런 화폐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비트코인이 채굴되고 난 뒤에 가치의 저장으로서는 이런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게 훌륭해요. 그냥 존버를 유도하고 사람들이 버티기만 해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하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큰 문제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항상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지니 지수인가? 네, 그거를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이제 분배적인 측면에서 너무 불공평하게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진짜 지니 개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을 개수화한 게 지니 개수인데, 비트코인은 거의 뭐 최악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의 저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금을 무조건 많이 캐서 무조건 많이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린은 좀 많이 달라요. 인플레이션율이 어마무시하게 높거든요. 처음에 그린이 채굴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딱 인플레이션이 10%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린은 디플레이션으로는 하지 않고 영원토록 0에 가까워지지만 끊임없이 그린 토큰은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린을 채굴하신다면 아마도 채굴하시면 이 토큰을 다 던지실 거예요. 던지는 게 사실 더 낫긴 해요. 물론 가격 상승 요인이 뭐 거래소들의 상장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많고 많은 그린 코인들이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그린 토큰이 가지는 가치는 그 가치의 저장이 아니고 교환의 수단, 네, 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실생활이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실생활 거래를 하는데 이 토큰이 쓰여지기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맨날 하는 그 가치의 저장에서 교환의 수단으로 가느냐 아니면 교환의 수단에서 가치의 저장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일단 2100만 개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진위 개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경제학적으로는 가치의 저장입니다. 하지만 그린은 교환의 수단으로서 경제학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환의 수단으로 진위 개수를 대폭 낮추고 최대한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서 분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린을 들고 있을 때, 그때 점차적으로 긴 기간에 걸쳐 가지고 가치의 저장이 되는, 가치의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고, 물론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뭐 프라이버시 보장되고 스케일러빌리티 보장되고, 그리고 뭐 트랜잭션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그거와 또 반대로 빔은 또 반대죠. 빔은 분명히 얘는 림블림블을 쓰는데 얘는 그린과 달리 디플레이션 화폐이기 때문에, 과연 지켓이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도 탭룻이라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에 이제 익명성 기능에 넣는 업데이트들이 하나둘씩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슈노 서명을 넣고 그 메스트라는 이제 머클 루트를 트랜잭션 상에서 비트코인 스크립트 언어,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에서 머클 루트를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넣고, 그 다음에 템룻이란 거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트랜잭션들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쓰는 트랜잭션, 안 쓰는 트랜잭션들이 다 동등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일일이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그 업그레이드가 된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지켓이 나름대로 최근에 뭐 세플링 업데이트 이런 거 했죠, 작년에. 그런 거 하면서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GK 스나크라는 게 최적화가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린 빔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익명성 코인으로, 다크 코인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건데, 이것도 시장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볼만한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모네로가 절대 강자이긴 합니다만, 모네로나 그린이나 빔이나 빔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모네로나 그린 같은 경우 가장 힘든 것은 기본적으로 익명성 기능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되는 게 상당히 힘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코인 마켓캡에 가셔서 대부분 모네로 거래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보신다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위에 보시면 메이저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거래량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기가 그렇게 거래소 거래나 사실 2018년도에 다크웹 사용량이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때 모네로가 많이 사용됐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좋으나, 그 프라이버시 기능이 너무 좋으면 거래소들이 상장하기에 되게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킹썸.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오늘 그린 방송을 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는 오늘 윈블윈블 관련해서 첫 번째 방송을 촬영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가 최대한 빨리 편집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동안은 윈블윈블과 거기에 관련된 뭐 암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크립토 터틀 저희가 공부해왔던 그런 영상들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립토 터틀에서 정말 별의별 기술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리된 15분 미만 영상으로 일반인도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넓고 얇은 투자를 위한 넓고 얇은 블록체인 기술 지식에 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2월 9일에 시작한 2월 9일에 시작한
59일차 리얼 스타트업 생존기 시인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